자, 오늘은 한 은행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바로 실적 발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용어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소수의 전문가들만 엿볼 수 있었던 그 치열한 현장, 바로 기업의 분기별 실적 발표의 무대 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실적 발표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핵심 수익, 성장 계획,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딱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실적 발표 엿보기입니다. 과연 경영진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어떤 팽팽한 대화가 오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말 그대로 컨퍼런스 콜인데요. 사실상 이건 공개적인 청문회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투자 향방을 결정하니까요. 자, 그럼 이 살벌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뭘까요? 역시 돈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은행의 핵심 수익 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냐? 이겁니다. 첫 질문부터 아주 날카롭죠. 금리가 떨어지면 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행의 주 수입원은 바로 대출 이자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 핵심 용어, 순이자 이익, NEI가 등장하는 겁니다. 순이익,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로 번 돈에서 예금 이자로 내준 돈을 뺀 진짜 순수하게 남는 이익,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이 마진이 쪼그라들 위기인데 은행이 이걸 어떻게 지켜낼 건지 모두가 거기에 눈을 번뜩이고 있는 거죠. 경영진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걸 줄다리기에 비유했어요.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맞바람이 수익성을 뒤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대출과 예금이 쑥쑥 늘어나는 순풍이 훨씬 더 강하게 앞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순풍이 더 강해질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자, 일단 수익 방어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다음 질문은 뭘까요? 네, 바로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데요? 이겁니다. 이 경영진의 발언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대출을 늘릴까, 자사주를 매입할까 둘 중 하나를 고민해야 했는데 이제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대출을 늘려서 사업도 키우고 자사주도 사들여서 주주 가치도 높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은행의 양날개 전략이죠. 한쪽으로는 고객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회사 자체의 덩치를 치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아주 명확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죠. 먼저 신규 신용카드 계좌가 무려 20%나 늘었어요. 이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은행의 미래 수익 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동차 대출 잔액도 19%나 증가했죠.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핵심 사업에서 정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 고객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도 12%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양쪽에서 다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도 나오죠. 혹시 다른 회사 인수해서 몸집을 더 키울 생각은 없나요? 하지만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밖에서 사오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차근차근 성장하겠다. 이른바 유기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번째, 맞바람 헤쳐나가기입니다. 규제나 경제 상황 같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특히 요즘 논의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은행의 답변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가계부담 문제 심각한 거 압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죠. 이 경영진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의 짜증 섞인 아주 솔직한 속내가 드러나죠. 아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데 섣불리 장기 목표에 대해 약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투자자들에게 뭘 약속할 건데? 마지막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에게 내놓은 최종 청사진입니다. 아주 명확한 4단계 계획이죠. 첫째, AI 같은 신기술로 비용을 확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그렇게 아낀 돈으로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셋째,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결국엔 17에서 18%라는 높은 수익률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은행의 계획은 아주 자신감 있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 누구의 뜻대로도 움직여주지 않죠. 과연 이들의 자신감은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파도를 넘어 약속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